안녕하세요. 써니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강의네요. 자, 지난번 강의는 이제 그 익명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였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갔다가, 갔다, 뭐 이런 말을 그냥 거의 추임새 넣듯이 반복되는 걸 보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습관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의식하고 강의를 한다라고 해도 아마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이려니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알기 쉬운 진법의 변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그 정수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진법의 변환 이런 것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말로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강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지금 비전공자한테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비전공자도 이 강의를 통해서 지수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연속 채우기,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목록,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 중에서는 if라든가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식을 무지 많이 쓸 건데 이 수식을 그 나중에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끔 잠그거나 아니면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잠그고 숨길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진법을 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바이트 또는 4바이트의 공간을 할당할 수 있는데 수업에서는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2바이트, 16비트의 공간을 할당해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바이트라고 하게 되면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5승까지의 크기를 갖다 가질 것이고요. 가중치를 따지게 되면 2씩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2,768까지의 가중치를 갖다 갖게끔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0일 때 0의 값을 갖다 가질 거고요. 이 값이 만약에 1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1의 가중치를 갖다 갖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8진수도 1, 16진수도 1의 값을 갖다 갖게 되고 여기도 1이면 3이 될 것이고 7이 될 것이고 또 1이 되게 되면 8진수는 1, 7이 되고 그 다음에 16진수에서는 F가 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가 8진수와 16진수로 바뀌게끔 되고요. 그러면 이진수에서 여기가 전체가 1이었을 때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이면 얘는 32,767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이 값은 2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가 1이면 더 큰 값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보수인 경우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정수에서 가장 큰 값, 양수에서 가장 큰 값이 32,767일 때 만약에 끝에다가 1을 더해 본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 될 것이고 0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되고 하면서 1로 여기는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32,768.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랑 바보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진짜로 가장 큰 수 32,767에 하나를 더 더했더니 가장 작은 마이너스 32,768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가 1 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전체가 1이면 뭐가 되느냐? 이 값이 전체가 1이면 마이너스 1 값을 갖다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진수로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진수와 16진수도 마찬가지로 부호 비트는 항상 1이 됩니다. 음수인 경우에. 양수인 경우 0이 되겠죠. 자, 다시 이 부분이 0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큰 수 32,767을 갖다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지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입력할 때는 삽입 메뉴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첨자를 클릭하고 위첨자 첫 번째 걸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저 작은 위첨자에 오게 되는데 0이라고 써주고, 다시 왼쪽으로 두 번 움직이게 되면 아래쪽에 박스에 오게 되는데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거를 계속해서 복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16개가 있으니까 15개를 복사한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V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거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첨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맞추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기 홈 탭에 보면 찾기 및 검 선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 지금 마우스가 개체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쭉 드래그를 잡으면 개체가 한꺼번에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울 수도 있고요. 내가 이동할 수도 있고 한데, 이때 여기서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활성화되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맞춤을 클릭했을 때 위쪽 맞춤, 중간 맞춤, 아래쪽 맞춤이 있는데 수직 위치를 갖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 맞춤하게 되면 얘네들이 쭉 위에가 맞아서 보기 좋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간격을 갖다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 간격을 조절하게 되면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수는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중치는 어떻게 입력했냐. 가중치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재 개체 선택을 해제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눌러서 개체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의 영승은 1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는이라고 써주고, 2씩 증가하니까 2 곱하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좌표를 갖다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좌표 2가 나온 거를 왼쪽으로 쭉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중치가 한 번에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이때 여기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이제 0이나 1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 받아들이는 값들은 0 아니면 1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유효성 검사가 이미 들어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데이터 메뉴에 오셔가지고 유효성 검사라고 있는데, 유효성 검사에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미 유효성 검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설정에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선택하고 0 아니면 1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 0,1이라고 쓰게 되면 0 아니면 1만 받아들이게끔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펼치 목록이 생길 것이고 0 아니면 1만 받아들이겠죠. 그 외의 숫자가 오면 에러가 떨어질 거고요. 자, 만약에 다 모두 0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0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0이 다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가중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느냐? 자, 가중치를 구할 때는 지금 이제 그 맨 앞에 거는 부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호는 빼고,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엄청나게 기네요. 지금 보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깁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수식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이 부호 비트만 빼고 나머지는 곱해서 더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수식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수식을 일단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양수에 대한 처리만 된 거기 때문에 음수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자, 앞에다가 수식을 갖다 조건식을 써줘야 되는데 if라고 하는 조건식을 써서 이 값이 0인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0이면 양수니까 콤마를 찍어서 value if true 값을 여기에다 이제 넣어준 거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콤마를 다시 찍으면 value if false에 대한 입력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value if false에 대한 값을 넣어달라고 뜨는데, 자,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 값 곱하기 여기에는 이 값,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컨트롤 V로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이 2배로 길어졌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감당이 안 되네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32767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값을 1로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값이 0이면 마이너스 32768. 예, 제대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진수에 10진수로 바꿔주는 이 방법은 제대로 됐고, 자, 이제 8진수로 바꿔야 되는데, 8진수도 위에 지수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썼고요. 8진수는 이진수 세 자리로 만들어지는 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이진수 같은 경우 세 개를 묶었더니 1, 2, 4의 가중치를 갖는 2의 3승은 8이라고 하는 그 8진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이진법을 쓰지만 8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진수로 표현했을 때 가중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고 곱하기 8 그래서 쭉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는 이제 병합되어 있으니까, 병합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여기는 이제 따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 곱하기 2값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768이라고 나오겠죠. 자, 8진수인 경우는 여기에 받는 값은 이제 그 0부터 7까지인데, 여기서 받는 값은 이제 0부터 7까지인데, 이 값들은 이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는 하고, 이 첫 번째 값 곱하기 4 더하기 두 번째 값 곱하기 2 더하기 세 번째 값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이 갔는데 이 값을 옆으로 쭉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이면 7777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보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제대로 된 거 확인했죠. 여기가 전체 1이면 얘네들은 77777로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중치를 구해야 되는데 가중치는 어떻게 구했느냐? 자, 아까랑 이제 같은 방법입니다. 4096 곱하기 7 더하기 512 곱하기 7 더하기 64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 1 곱하기 7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 쓰게 되면 자, 양수에 대한 처리만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아직 되게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음수에 대한 처리도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첫 번째 부호 비트를 값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의 맨 앞에다가 if를 쓰고 부호 비트를 찍은 다음에 이 값이 0인지를 물어보고 콤마를 찍어서 맞으면 이 값을 출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값을 복사하고 다시 뒤에다가 콤마를 찍어서 value if false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음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값 마이너스 32767이 이제 68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곱하기 여기 부호 비트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식을 다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긴 함수식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됐는지 이제 검증해 봐야 되니까 이 값을 바꿔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0으로 바꾸게 되면 가장 작은 마이너스 32768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왔네요. 지금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는 2의 4승이죠. 그래서 2의 4승이다 보니까 그 이진수 4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데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이제 15의 값을 갖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진수에서 0부터 9까지 표현밖에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A, B, C, D, E, F 이 알파벳을 포함해서 10부터 15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진수는 8진수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이 진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긴 거로 만약에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4비트씩 묶어가지고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간략하게 좀 표시할 수 있고 10진수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가독성이 좀 더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색상을 표현할 때 이제 RGB 컬러로 표현을 갖다 하잖아요. 그래서 RGB 같은 경우는 이제
3바이트로 표현을 갖다 합니다. 3바이트 24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1바이트씩 레드, 그린, 블루로 이제 표현을 갖다 하죠. 그리고 그때 16진수로 쓰게 되면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10진수보다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진법으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16진수로 쓰기 때문에 16진수 표현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진수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중치가 처음에는 16의 0승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워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가 처음에는 1이고요. 16의 0승은 1이고, 는 이제 이거 곱하기 1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식을 옆으로 이제 복사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3개 비트긴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곱하기 다음 자리 있으니까 16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똑같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 7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4096이지만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겠죠. F값까지는 못 갈 거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 비트인데 이거에 지금 현재 가중치가 4개로 따진다면 1, 2, 4, 8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는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8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768의 가중치를 갖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호는 이제 각자 사실 이 부호 빼먹었는데 부호는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진수는 이제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진수 4개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1, 2, 4, 8의 가중치를 갖다 가질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값을 갖다가 내냐면 얘가 최대 F까지가, 15까지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갖다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진수의 4자리에 대해서 8421의 가중치를 곱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가 0이지만 만약에 이 값이 1로 바뀐다고 하면은 15가 되거든요. 그럼 15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F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값에다가 앞에다가 데시멀 2 헥사 이 함수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10진수를 16진수로 바꿔주게끔 하는 함수를 갖다 쓰게 되면 여기에 얘가 16진수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10진수 값이 바뀌어서 F 값을 갖다 가게 되고 이 값을 그대로 옆으로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복사하게 되면 각자 나오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또 이렇게 다 블럭 잡고 1 값을 넣어보면 F가 뜨면 되는 거죠. 자,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3비트짜리니까 7 값을 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16진수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 값을 갖다 선택하고 곱하기 4 더하기 두 번째 값 선택하고 곱하기 2 더하기 마지막 값 선택하고 곱하기 1 이런 가중치를 갖게 되겠죠. 엔터 치게 되면 0이지만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7이 될 거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도 이제 좀 복잡하죠.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이 F 곱하기 16, F 곱하기 1 더하기 F 곱하기 16 더하기 F 곱하기 2556 더하기 7 곱하기 4096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일단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F가 지금 현재 16진수니까 10진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수식은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헥사 투 데시멀 이거 가로 닫고 곱하기 1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면 되는데
자,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식을 갖게 되는데, 맞는지만 일단 확인해 보려면 이 값이 FF7, FFF일 때 32767이 나오면 되겠네요. 엔터를 쳐보면 32767 됐습니다. 자, 음수에 대한 처리는 안 됐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단 양수 조건을 갖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if를 쓰고 이쪽에 사인 부호, 사인 비트를 갖다 찍은 다음에 이 값이 0인지를 물어보고, 자, 만약에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음수인 경우는 좀 달라지는데 마이너스, 자, 이 값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1 더하기 나머지는 이제 똑같으니까 양수일 때랑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고, 자, 그럼 마이너스 1 나온 거 맞죠? 자, 다시 이진수 값을 갖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진수의 값이 변하면 8진수 값으로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16진수 값으로 변화하고, 그 각각의 8진수와 16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꿔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함수식도 되게 길고, 지금 보면은 뭐 단순한 것 같지만 막상 쓰려고 하게 되면 수식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 실수로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0, 1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수식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작하지 않게끔 되는데, 수식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식의 잠금과 숨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홈 탭을 누르고 맨 끝에 오게 되면 이제 찾기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수식을 선택하게 되면 수식을 모두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식이 지금 들어간 부분에 블록이 잡힌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와보게 되면, 아니면 또 컨트롤 1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잠금과 숨김이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먼저 숨김은 해제하고 잠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가져야만 되고요. 모든 수식이. 그래서 잠금 상태로 만든 다음에 클릭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쪽에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에 와서 시트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암호를 갖다 넣을 수 있고요. 그냥 확인 누르면 수식이 지금부터는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이 보호가 됐고요. 아까 보니까 숨긴 기능도 있었는데 숨긴 기능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검토에 와서 시트 보호를 다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식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홈 탭에 찾기 및 선택, 수식을 다시 골라주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에 와서 숨김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검토에 시트 보호에 와서 다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내용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수식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빈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숨기고 싶은 수식 같은 경우는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전공 선생님이 아니면 좀 지루한 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